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6일입니다. 하루 늦은 5일이 아닌 지금 6일 아침에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읽고 있는 저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짧게라도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트럼프발 대형 뉴스가 마구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속보를 보는 순간 내일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던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한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고 당사국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도는 대략 다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는 트럼프의 세계관,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분석해볼까 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스브스 프리미엄에 글을 써서 보내느라 오늘 에피소드 준비가 늦었는데, 게다가 이제 어제 밤에 글을 다 써놓긴 했는데 어제 이제 집에 손님이 오셔서 자고 가느라고 이 밤에 제가 오디오를 읽으면 혹시 손님이 깰까봐 그래서 녹음이 늦어지고 업로드도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중동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이웃나라로 이주시킨 뒤 가자지구 일대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는 건 미군을 오랫동안 투입해 주둔시키겠다는 거죠. 적어도 10년은 걸릴 프로젝트가 될 텐데 구체적인 파병 계획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이라고 했을 땐 당연히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계획이 가장 비현실적으로 들린 이유는 바로 다음 단계 구상 때문인데요.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웃나라로 이주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약 200만 명. 트럼프는 이 사람들이 이웃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와 그럼 조율이 됐느냐? 전혀 아니죠. 두 나라는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주변국 반응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약에 어떻게 다 이주시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트럼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 민간인 1000명 이상을 살해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 이후 1년 반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반격 군사작전으로 잿더미가 된 가자지구의 잔해를 싹 치우고 여기에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고급 리조트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곳을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해주겠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계획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 트럼프다운 발상이자 제안이긴 했는데 국제법과 지역 정세 또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끝없는 갈등, 분쟁, 테러, 학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든 이 지역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랄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의 밝은 돈 계산이 빠른 비즈니스맨으로서 전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땅에 떨어지는 야만적인 형태의 폭력이라서 싫어한다기보다는 트럼프는 양쪽이 막대한 돈과 자원을 태워가며 싸움에 몰두하는 걸 한심하고 멍청한 짓이라고 여기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큰 틀에선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저처럼 꽉 막힌 사람은 생각해내지 못할 진짜 outside of the box thinking이라고 하죠. 상자 밖에서 생각해낸 기발한 생각이길, 그래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신함과 기발함이 넘치다 못해 지나쳐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자기 세계에만 갇힌 아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진지하게 들어줄 가치가 별로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왜 현실성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했듯 가자지구를 진짜 휴양지로 개발하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실상 내쫓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직후 2000년 가까이 살아온 땅에서 쫓겨난 악몽 같은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UN 결의안 181호는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나누자고 제안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인종 구성을 보면 당시 아랍인이 67%, 약 3분의 2, 유대인이 33%, 3분의 1이었고 영토는 아랍인이 94%, 유대인은 6%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분하라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55%를 유대인 국가에 주고 42%만 아랍 국가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도 대부분 유대인 국가에 배정됩니다. 아랍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하란이었죠. 아랍인들은 유엔의 분하란을 거부했고 그런 채로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보호령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5월 15일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 시기를 통틀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나크바는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인데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의 보호령이 끝나자마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많은 아랍인들을 살해하고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1947년부터 49년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마을 500여 개가 파괴됐고 15,000명이 살해됐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아랍인 75만 명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냈고 팔레스타인 땅의 78%를 점령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로 후퇴해 포위됩니다. 이 나크바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갈대를 설사 마련해주더라도 아마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요르단이 더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200만 명을 어떻게 이주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트럼프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도 관계 개선을 논의하던 나라들마저 미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으려는 계획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또한 군대를 장기간 주둔해야 하는 것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도 이래저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가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을 발표한 걸까요? 답변의 실마리를 줄 만한 글을 어제 읽고 스브스 프리미엄에 글을 썼는데요. 칼럼 링크도 이 에피소드와 함께 서브스택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러커스 대학교 역사학과의 제니퍼 미텔슈타트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에서 주권주의, sovereigntism이라는 사조에 관해 설명했는데 저도 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주권주의가 뭔지 짧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뒤 1919년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라는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의체가 출범됐죠. 민족 자결주의가 유행처럼 번져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1919년의 국제연맹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국가적인 국제기구가 미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빼앗아갈 거라고 우려한 일련의 이 보수주의 운동이 주권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이 주권주의자들은 백인, 기독교 중심의 미국 헌법과 정치체제를 제약하려는 모든 사조와 운동에 반대했는데 국제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백인이 아닌 인종이 주가 된 나라들의 식민지 독립운동 등이 모두 주권주의자들에게는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주권주의자들은 1920년대 상원의원들을 압박해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무산시켜 사실상 국제연맹 실험을 실패로 만들었고 국제연합이죠. UN에도 반대했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어야 했던 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반공사상이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억지력 행사,
민주주의 수립을 돕는 이른바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죠. 즉 신보수주의 기반의 어떤 신생 독립국의 국가 건설을 돕는 그런 국가 건설론을 정도는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공유했습니다. 또 여기에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했죠. WTO가 관장하는 자유무역 질서도 국제기구 기반의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주권주의자들은 이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들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이용해줄 포퓰리즘 정치인을 목 놓아 기다렸고 2016년에 메시아처럼 트럼프가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주권주의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트럼프가 본능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같이 주권주의자들의 입맛에 꼭 맞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발언이나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탈퇴하겠다, 나토 같은 방위조약도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면 해체해버리겠다는 것들이 모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자지구 개발 계획도 주권주의자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제네바 협약이나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한 점은 반기긴 할 텐데, 대신 막대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갈등이 고조돼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 그닥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용으로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잃을 게 별로 없는 카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이런 엄청난 제안까지 내가 했는데 내 호의를 거절한 건 다름 아닌 아랍 국가들이다. 그럼 해결책을 알려줘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같은 교착 상태에 빠져 지내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미국인들에게 돈 더 많이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면모를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도 북한 해변에 리조트를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지적했는데요. 당시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을 카드로 던졌던 건데, 북한이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북미 협상은 결렬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식 부동산 외교가 결과를 낼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역사적인 맥락, 정치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사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데, 협상 상대방은 경제 논리만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프로젝트를 할 마음이 있다면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정학적 특성 등을 다 고려해야 하지만 트럼프에게 과연 그 정도의 수완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인 트럼프가 포퓰리즘 시대의 선거, 즉 캠페인은 잘하지만 통치, 거버닝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통하는 선거와 달리 실제 통치는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 처지를 조율해 결과를 내야만 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지루하며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는 정치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이 나온 지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두 국가 해법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화롭게, 최대한 피 흘리지 않고 두 나라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 그나마 지금껏 나온 가장 괜찮은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이 두 국가 해법입니다. 두 국가 해법을 토대로 현실을 반영해 살을 붙이고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사이다보다는 소위 고구마에 가까운 답답한 과정일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선 사이다보다 고구마가 필요한 순간이 훨씬 더 많죠. 사실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듣기에는 얼마나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까? 문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싫어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임기 내에 여러 차례 빛을 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협상으로 풀지 못한 교착 상태를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라도 폭력 없이 풀어낼 수만 있다면 트럼프는 진짜 두고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공치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가 온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과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뒤늦게 보내드린 아침엔 아메리카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